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오늘은 뭐 목요일이니까 뭐 긴 설명이 또 오늘 필요 없어요. 국민 편집장. 코리아 모니터 김수원 편집장님 나오시는 날이니까 지난 저 없을 때도 뭐 HMM 한번 했었다면서요? 네. 안 계신 동안 HMM이 팔릴 뻔했습니다. 깜짝 놀랐네. 네. 네, 그랬다고 하는데 그 후속으로 또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업데이트. 그 뭐 저는 팔려고 하는데 예. 영구채라는 채권을 많이 발행했는데 그게 주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주식 물량이 많아서 그것까지 살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런 고민이 있다. 저 거기까지는 예습이 돼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거 이게 말고 또 있나? 뭐가? 좀 복잡한 게 좀 있는 모양인데 예.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면 이거 팔아야 나라 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HMM 주식을 받고 있어서 뭐 합니까? 하산업은행이 빨리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야 그걸로 저한테 뭐 노후에 수당도 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 돈이 거의 10조 원입니다. 오. 그러면 10조. 국민 1인당 약 25만 원. 오. 20만 원? 20만 원이죠? 네. 네, 그 정도 돌아가는 오. 돈이니까 이게 작은 얘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오늘 HMM 업데이트를 좀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후에 배고프신 분들은 단백질로 커피 맛이 새로 나왔어요. 커피 맛이 네. 오, 약간 맛있습니다. 커피 맛. 살짝 태운 누룽지 맛이 납니다. 저에게는. 맛있네. 진짜. 오,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맛있습니다. 커피 자, 맛이 이제 이렇게 먹고 옛날에 먹던 그 왜 커피 우유 그런 살짝 그런 맛에 미숫가루 맛이 같이 나는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예. 자, 이 프로가 뭐 매일 그렇게 야근하지만 어. 계속 이렇게 체중이 늘어나고 있는 게 단백질로 커피 맛을 마셔서 그렇다. 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코리아 모니터 김수원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HMM 했는데 네, 네. 편집장님도 이거 들었어요. 아, 이거 굉장히 맛있네요. 제가 먹어봤는데. 눈빛이 진심인 눈빛이에요. 아, 진짜예요. 네, 좀 진짜. 전에 들었었거든요. 예. 가서 아.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거 중독성이 있는데. 네, 하여튼 맛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HMM 이야기 지난번에 예, 했는데 예. 또 갖고 온 건 재탕 아니냐. 예. 일각의 그런 의혹이 예, 있다. 김수원 편집장님이라고 해서 또 재밌을 수 있느냐. 이거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야, 뭐 하실 거 없으면 그냥 쉬셔도 되는데 뭐 또 갖고 오냐 하는 냉정한 평가가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아, 재탕은 아니고요. 네. 그 일주일 전에 7월 20일 날 이 자리에서 이제 언더스탠딩에서 예. 그 HMM 그 매물로 나온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게 이게 매각 공고가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 매각 공고가 아마 방송 끝날 무렵에 매각 공고가 딱 떴어요. 그래서 그때 방송은 이제 매각 공고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 우리가 어떤 예상을 통해서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뭐 매각 공고 내용이 그날 뭐 방송한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다행이었고 오늘은 이제 제가 매각 공고도 좀 보고 그다음에 산업은행 보도 자료도 좀 보고 그 예. 이후에 그 HMM의 주가 동향도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7월 20일 날 저녁 때 매각 공고가 나왔고 7월 21일부터 3일 동안 그 HMM의 그 주가가 연속으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2만 원 조금 넘는 주가가 16,300원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게 뭐냐면 그 산은하고 그 해양진흥공사, 그 해진공이 가지고 있던 그 연구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구체의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그 이번에 함께 구주하고 그 전환 신주하고 함께 묶어서 매각을 한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예. 뭐 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면 주가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 어제하고 그 오늘은 또 이틀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또 반등을 해서 지금 17,480원. 오늘 종가는 그렇고
뭐 상승은 이제 한 1.2%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뭐 내일부터 어떻게 또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어제 오늘은 배터리 주식이 아닌 주식은 웬만하면 조금씩 다 올랐어요. 예. 그래서 지금 HMM 그 이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가가 또 뭐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매각 주관사가 삼성증권인데 이 매각 주관사에서 그 IM 그 인포메이션 메모랜덤 이제 투자 제안서죠. 뭐 투자 설명서 이걸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 이런 거 있으니까 좀 관심 가져봐. 예,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예. 이제 HMM 그 매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은 건데, 이걸 그 매각 주관사한테서 그 인포메이션 메모랜덤을 받아간 걸로 알려진 회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동원, 뭐, 받아갈 수 동원 있으니까. 이름이 동원그룹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하림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하림. 그 다음에 그 SM 그룹 그 우호현 회장, 그 SM의 우호현 회장은 사실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연구체의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나는 응찰하지 않겠다라고 공개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SM도 그 인포메이션 메모랜덤을 받아간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인데 지금 그 문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직 초기이긴 하지만 8월 21일까지 예비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습니다. 근데 대여, 이제 현대차나 그 포스코 같은 이게 대여가 지금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여기서 별로 이제 좀 이렇게 관심이 없다, 관심 없어 한다는 그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보도 나온 대로 현대차나 포스코 쪽에서는 조금 약간 미지근한 그런 반응들이더라고요. 안 사고 싶다. 뭐 관심 없다는 거죠. 별로 우리가.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달에 그 현대 글로비스 그 대표가 사장이 우리는 뭐 HMM 매물로 나와도 별로 관심 없다. 우리는 이제 자동차 운반선 쪽이니까 그 뭐 HMM은 컨테이너선이니까 조금 우리의 주력 사업하고는 좀 맞지가 않다. 그리고 사실 뭐 우리 회사가 겉으로는 뭐 해운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해운 사업 비중이 그렇게 높은 회사가 아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가 안 되더라고요. 뭐 종합 뭐 물류 유통 뭐 이런 쪽의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에서 한다고 하면 그 현대 글로비스를 통해서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포스코가 올해 초 IR에서 그 애널리스트가 질문을 했던가 그때 HMM에 대해서 우리는 좀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그때도 좀 하기도 했어요. 그것도 애매하네요. 포스코는 뭐 철광석 이제 이렇게 그 수입하고 그 다음에 철강 제품 수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벌크, 그 벌크 종류죠. 근화물, 그 뭐 기름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웨시고 이런 게 이제 드라이 벌크죠. 포스코는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 좀 뭐 벌크 쪽 철광석 뭐 이런 거이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 쪽은 뭐 별로 관심이 없다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하고 포스코 같은 좀 자금력도 좀 있고 좀 든든한 회사가 이렇게 HMM에 좀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림이나 동원이나 SM은 지금 그 자금 능력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돈이 없어도 뭐 사모펀드하고 손을 잡는다든지 또 뭐 인수금융을 통해서 할 수 있기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시장이 좀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금호그룹 2006년도에 그 대우건설 6.4조에 인수했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승자의 그 저주, 그 위너스 커스라고 그러죠. 에 빠져가지고 그때 대한통운까지 같이 했다가 뭐 그룹 전체가 이제 완전히 뭐 분해돼 버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금호아시아나가 재계 순위로는 한 6위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 현대차, 뭐 SK, LG 그 밑에 뭐 롯데가 있었나요? 뭐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금호그룹이
될 정도로 대우건설하고 뭐 대한통운까지 인수해 버리니까 그래서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금호그룹 홍보실에서 저한테 전화를 많이 했죠. 우리는 한진그룹보다는 더 위에다. 그래서 제게 순위 쓸 때 한진보다는 반드시 위에 써야 된다. 세상이 바뀌었다. 우리의 예. 세상이 왔다. 뭐 그렇게 하시다가 뭐 갑자기 어느 날 그룹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많던 계열사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 이제 금호 산업 회사 이름이 바뀌어서 금호 건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알만한 회사는 금호 건설 하나 정도 남아 있거든요. 뭐 이런 이제 뭐 사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자꾸 뭐 하림이나 동원이나 그 SM 그룹이 그 시너지 측면에서 보면 거기들이 이제 물류 해운 쪽을 하니까 시너지는 있을 것 같은데 자금 능력 면에서 이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불안하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예비 입찰을 하고 거기서 적격 후보군 추려내고 예. 그 적격 후보군들이 또 실사하고 나면 이제 가격을 써내겠죠. 그 예. 과정에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하여튼 HMM 그 매각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산업은행의 그 보도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날 나왔던 거. 예. 보도 자료를 한번 보다 보니까 조금 좀 생각이 조금 깊어지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보도 제가 자료요? 요즘 좀 야. 사실은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그래서 아니 너무 내가 이렇게 너무 민감하게 지금 이 사안을 보는 건가? 보고 보는 있고 건가? 이 사는 보도 자료를 너무 민감하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도 자료를 보면 생각이 깊어지는군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저도 매일매일 몇 장의 보도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생각 짧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예. 야, 보도자료를 보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었길래? 무슨 조사 하나 가지고 막 그러면 이놈들은 왜 이런 우선 요 조사를 화면 썼을까? 한번 보시면요. 예. 자, 이게 어이쿠. 예. 이게 이제 선정 공고. 올 3월 달에 매각 예. 자문사 선정 공고 때 나온 내용인데 그때 산원이 그 매각 자문사 선정 그 공고를 내면서 매각 자문사가 수행해야 될 업무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일반적인 M&A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죠. 어떤 예. 내용이냐면 주식 관련 채권의 처리 방안을 포함한 경영권 여러 가지 경영권 매각 방안에 대한 검토 그리고 최적의 경영권 매각 방안 제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연구체 주식 얘기인 것 그렇죠. 같네요. 산은하고 해진공이 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구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매각 주관사 너네들이 봤을 때는 이 중에서 얼마어치 정도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각하는 게 최적이라고 보느냐.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최적이라는 개념에서는 뭐 주가 변동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매각 대금 회수도 생각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신속한 매각이 이루어져야죠. 왜냐하면 지금 해운 경기가 많이 꺾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매각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상황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값도 받으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는 그 최적의 그 경영 방안을 내놔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M&A 같으면 그냥 구주만 매각하면서 주가에 적절한 경영권 프리미엄 상장 기업 같으면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데 이제 이 용역 수행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이 상당한 퍼즐 맞추기다. 하는 거를 요 이제 자문사 선정 공고를 딱 보면 이게 알 수가 있죠. 예. 근데 우리 안프로도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매각 공고 내용을 최대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HMM이 지금 산은하고 해진공의 2억 주 가지고 있죠. 지금 네. 현재 뭐 일반 주주는 2.8억 주에서 총 4.8억 주죠. 예. 그 지분율로는 산은하고 해진공이 40%입니다. 근데 산은하고 해진공이 지금 연구체를 가지고 있죠. HMM 연구체 예. 이렇게 쭉 가지고 있습니다. 192회에서 197회까지. 이걸 전부 다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발행했는데 다 합치면 2.68조죠. 예. 근데 이 연구체들이 딱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환 가격이 5,000원밖에 안 돼요. 전부 다 전환 가격이 5,000원입니다.
이 연구체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에 전환 가격이 다 5,000원이다. 그러면 이거 다 합치면 2.68조니까 이걸 5,000원으로 나누면 5.3억 주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발행한 지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는 금리 스텝업을 한다. 그래서 금리가 3%로 발행됐는데 3%로 3% TV 3%로 발행됐는데 이게 두 배로 6%로. 올라갑니다. 예. 6%로.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 금리 스텝업을 피하려고 하면 조기 상환권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금리 스텝업 되기 전에 이걸 이제 회사의 콜옵션이라고 하죠. 그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 이 연구체를 그 조기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연구체들이 일반 연구체 같으면 회사가 조기 상환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냥 조기 상환으로 끝나버리는데 이게 CB하고 BW 형태로 발행이 된 거예요. 전환사채하고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러니까 산은하고 해진공이 회사가 HMM이 우리 금리 스텝업 되는 거 나 싫어하면서 갚을래. 우리 조기 상환할래 그러면 잠깐 딱 하면서 우리가 주식 전환할게 그러면 이 조기 상환권이 이게 무산이 되는 거예요. 아.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럼 겁니다. 무조건 주식으로 전환하려고 하겠군요. 5,000원인데 지금 발행 그렇죠. 액면 가격 이 5,000원에 살 수 전환 있는데 가격보다도 훨씬 높으면 높으니까. 뭐 투자자는 무조건 주식으로 네. 전환하려고 하는 네. 거죠. 지난 시간에 다 배운 저는 그냥 좀 심심함 나는데 네.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주식들은 지금 현재 모두가 전환 가능 시기가 도래해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산은이나 해진공이 지금 우리가 이걸 몽땅 전환할래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전환 가능 시기가 도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매각 구조는 어떻게 짜여졌냐면 이것들 중에서 192회와 193회 두 개 합쳐서 1조 원만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 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18년도 10월 달에 발행됐으니까 여기다가 5년을 더하면 23년 10월, 올해 10월이거든요. 예. 어차피 올 10월 달에 그 HMM이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도래를 하니까 요 두 개 1조 원어치만 이번에 HMM 매각을 할 때 구주 2억 주하고 묶어서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1조니까 5천 원으로 나누면 이게 2억 주. 네. 지금 현재 구주가 또 2억 주 해서 4억 주를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분율로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HMM 발행 주식수 4.89억 주에다가 이렇게 전환 신주 2억 주를 더하면 요게 6.89억 주가 되죠. 예. 이 중에서 4억 주를 매각하겠다고 하니까 지분율로는 58%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매각 공고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네. 매각 지분을 38.9%라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제가 앞에서 58%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 매각 공고에서는 왜 38%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앞에서 우리가 본 연구체를 전부 주식 전환을 다 가정을 했더니 한 10억 주가 정도가 되는 거죠. 예. 10억 주. 그러니까 분모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HMM의 총 발행 주식 수가 4.8억 주가 있는데 그 연구체를 전부 다 전환하면 5.3억 주가 된다 그랬잖아요. 예, 이거 네. 더하니까 10.15억 주가 주에서. 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4억 주를 매각하니까 이게 3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분은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이런 거 있죠. 자 산은하고 해진공이 지금 현재 그 HMM 그 지분 신고 보고서를 어떻게 내놨냐면 우리 그 금감원 그 전자공시 다트 같은데 이렇게 지분 신고를 하잖아요. 예. 지분 신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은하고 해진공이 여기 보시면 HMM 총 4.89억 주가 있는데 예. 주권이 40%, 산은하고 해진공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주식 등이 71%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권은 뭐고 주식은 뭡니까? 주권은 알주식입니다. 알주식. 알다마 말고 알주식. 그냥 예? 우리 그냥 주식? 주식입니다. 진짜? 주식. 진짜 우리가 아는 주식. 예, 우리가 아는 주식. 예? 쉽게 말해서. 예. 예. 그냥 알주식. 알주식? 알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예. 알주식은 40%라는 거예요. 근데 약이역주. 주식 등이라고 하는 거는 알주식에다가 잠재주식을 다 더한 겁니다. 아. 여기 등 등이 이렇게 돼 때문에 있거든요. 그렇구나. 등, 그렇죠. 등등 할 때. 예. 그러니까 알주식으로만 하면 40%가 맞죠. 그 다음에 다 연구체들이 바꾼다고 있기 생각하면, 때문에 아. 잠재주식, 이 잠재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체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거든요. 예. 그걸 다 더하니까 이걸 다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71%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22년하고 2023년에 달라진 게 알주식, 그러니까 잠재 주식까지 포함된 게 달라진 게 이제 전환 가능한 시점이 된 게 늘어나서 그렇군요. 아니요, 그렇지는 잠재 주식은 않습니다. 예전하고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대로? 그렇지는 않죠. 어차피 발행할 때부터 예. 이것은 잠재 주식입니다. 예. 연구체는 연구식이면. 당연히. 예. 연구체는 그다음에 뭐 연구체가 아니더라도 일반 일반 BW나 일반 CB, 연구 BW나 연구 그렇죠. CB 다 예. 그냥 발행할 때부터 얘는 신분이 잠재 주식입니다. 근데, 자체이면서. 예. 근데 왜 직전 보고서에는 비율이 작아요? 이게 잠재 물량까지. 이게 그때는- 요게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 네. 그 산은하고 해진공이 옛날에는 같이 합산 지분 신고를 하다가 예. 한번 중간에 떨어졌었어요. 각자 떨어졌다가 이번에 매각을 하잖아요. 예. 손잡고 서로 손잡고 야 합쳐서 매각하자 하면서 또 공동 지분 신고를 하게 된 그래서 특별 겁니다. 관계자 수가 하나고 둘이고 예. 그래서. 그래서 아, 요렇게 네. 된 거고 요거는 요 앞에 직전 보고서는 신경 쓸 필요 별거 없습니다. 아니었네. 아무튼 별거 지금까지 아닙니다. 매우 복잡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별거 아니었네. 산업은행과 해진공을 그냥 대한민국 정부라고 보면 HMM에서 정부가 갖고 있는 지분율은 결국은 다 주식 전환해야 되니까 71%다. 그 얘기를 해주신 거죠? 지금 잠재 주식 수까지 다 고려하면 네. 71%가 되는 야, 거죠. 그래서 많네. 이제 이런 지분 공시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알주식으로는 이렇고 얘가 주식 전환을 하면 지분율이 이렇게 변동한다는 것을 하나의 투자 정보로 알려주는 겁니다. 예. 지분 현재 공시를. HMM의 상황이 이렇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각 공고에서 야 이거 38.9 이거 왜 이렇지 하고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금감원에 지분 신고할 때도 이렇게 하는 알겠습니다. 거니까 네. 뭐 너무 여기에 이제 집착할 필요는 없다. 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이제 그 매각 공고상의 매각 구조를 보면 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사억주죠. 사억주를 일관 매각한다 하면서 주1. 그래서 주1에 들어가 보니까 매각 대상 수량은 최종 입찰 시점에 변경될 수 있다고 붙여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4억 주잖아요. 네. 이 4억 주인데 매각 공고 나갈 시점에 주가는 한 2만 원 정도 됐죠. 예. 근데 만약에 이 정도 주가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4억 주 곱하기 2만 원 하면 돈이 8조 원까지 올라갑니다. 네. 만약에 거기서 또 좀 욕심을 내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한 20% 갖다 붙이면 10조 원. 10조 원이 되는 거죠. 예. 10조 원의 HMM을 팔려고 하면 사실 이게 원매자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어렵겠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조금 매각 물량을 조금 조절하든지 해서 인수자에 좀 부담을 덜어주겠다. 그런 뜻이 이제 여기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그런 하지. 차원에서 이제 이런 걸 갖다 알아서. 붙인 것 같아요. 조금만 전환해서 우리도 가격을 생각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하겠다. 이런 그렇죠, 뜻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HMM을 연내에 일단은 신속하게 매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다른 것보다도. 왜요? 근데 왜 올해 연내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지금 뭐 해운업 경기가 제일 영향이 크죠. 왜냐하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HMM 실적이 더 안 좋아질 걸로도 다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후내년에는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이제 사이클이 지금 하락 측면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걸 그러면 사는 이제- 사람들도 알 텐데.
알죠. 그렇지. 네. 아는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하락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매물을 뭐 사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 하락 사이클이라는 게 지금 해운업이 코로나 시기에 엄청나게 실적이 좋았잖아요. 이런 시기가 다시 온다고 보기는 좀 현실적으로 네.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대미문의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인데 그러면 지금 이 꼬꾸라진 해운 경기가 언제 다시 차고 올라올지 그거는 조금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거고 예. 지금 그래도 돈을 벌고 이익을 낼 때 좀 파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로 보면 8조 원은 받아야 되고 프리미엄 생각하면 10조 원은 받아야 된다는 건데 예. 지금 이제 17,000원이면 한 6, 뭐 얼마죠? 6.7조, 8조, 7조 원 조금 그쯤 밑으로 되겠죠. 예, 그 예. 정도 되고 2만 원 기준으로 하면 뭐 당연히 근데- 시세만 적용해도 근데 8조 이번에 원 입찰 되는 거죠. 받았더니 1등으로 제일 많이 사겠다는 친구가 10조 원은커녕 5조 원에 사겠다고 하면 예, 예. 주가만 계산해도 8조 원인 건데 5조 원에 어떻게 팔아 하고 못 팝니까? 아니면 어차피 이거 다 팔려면 살 사람도 없는데 시장에다 내다 팔다 보면 주가는 다 떨어지고 현실적으로 5조 원이라도 건질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5조 원이라도 팔 수 있습니까? 물량을 조절해서 적어도 주가 이상은 받아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2만 원을 적용을 하면 8조인데 네. 아 이거 뭐 그냥 15,000원 해줄게, 14,000원 할게. 현재 그렇게는 안 시세보다도 그 주가를 더 낮춰서 팔 수는 없죠. 그 경우에는 그러면 사는 사람이 우리가 현금 더 얻는 게 5조 원밖에 안 된다. 네. 그러면 매각 물량을 조절해줘야죠. 우리가 지금 그 사과를 한 박스를 파는데 한 박스에 10만 원인데 내가 돈 5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반 박스만 갖고 가시오 해야지. 이거 뭐 절반으로 퉁 쳐준다고 그러면 근데 그건 안 되는 장사는 거죠. 내일 되면 세운 경기 더 꼬꾸라질 거고 예. 그리고 블록 세일 할 때는 보통은 또 싸게도 주잖아요. 블록 세일 하는 블록 이유 세일 할 때는 뭐 약간 디스카운트 그렇겠죠. 뭐 이건 이제 당연히 경우도 뭐 있죠. 셀러스 마켓이냐 바이어스 마켓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바이어스 마켓이니까 예. 그러니까 사는도 그렇게 싸게 팔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싸게 팔았다가 또 무슨 청문회에 끌려갈지 모르니까 날았던 회수 안 하고 말지 내가 왜 미쳤다고 싸게 팔고 싸게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세보다 싸게 팔 수는 없어요. 그건 법입니까 아니면 정서법입니까? 그게 정석법 법으로 같아. 정해진 건 아니겠죠. 정석법일 것 같아.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겠죠. 근데 블록 세일은 네. 소수 지분이잖아요. 경영권 지분을 블록 세일로 거래를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HMM이 지금 해운 경기가 좀 거꾸라지고 하고는 있지만 그 동안에 벌어놓은 돈이 있고 그 예. 현금 보유고가 그래도 한 12조 정도 되는 회사고 앞으로 해운 경기가 거꾸라졌을 때 저 현금 보유고를 가지고 어느 정도 또 버텨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여력도 가진 회사거든요. 예. 그리고 해운 경기라는 게 이제 또 뭐 한 2년 정도는 어려울 거로 보이지만 또 그 예. 이후에 이제 또 뭐 회복해서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경영권 지분 거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2만 더 싸게 팔 원인데 수는 없다. 이걸 15,000원에 팔고 하는 건 안 되죠. 블록 세일은 소수 지분이기 때문에 예. 디스카운트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경영권 지분을 팔면서 뭐 프리미엄을 붙이지는 못할 망정 이것을 시세 대비해서 할인해서 팔게 되면 바로 우리가 블록 세일을 해도 주가가 영향을 받습니다. 예. 디스카운트해서 팔았기 때문에 예. 그 시장 시세에 영향을 받는데 시장에서 2만 원에 계속 거래되던 물건을 지금 15,000원에 처분한다, 10,000원에 처분한다 그러면 당연히 시세가 떨어져 버리죠. 그거는 뭐 바로 그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고. 근데 우리는 예. 회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공적 자금 예. 회수가 문제지 예. HMM 주가 유지가 정부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물량을 조절을 해서 뭐 파는데 물량 상대방이 조절해서. 그래 우리가 뭐 지금 뭐 30%라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예. 우리가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조금 물량을 적게 해서 일단은 사자 그러면 사는 거지 가격 자체를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상장 기업의 주가라는 게 있는데 비상장 알겠습니다. 기업이면 서로 뭐 오고 가는 이야기가 있을 수가 그런데 있죠. 이게 주식은 HMM이
그 주식의 71%를 정부가 갖고 있는데 예, 잠재 주식까지 하면 그렇죠. 이번에 한 30%, 38% 정도 팔고 싶은데 너무 덩치가 크고 돈이 없다 하니 예, 예. 한 20%만 그럼 팔게. 그래도 너희들이 경영권 가져가. 예, 예. 라고 하면 나머지 한 50% 정도의 지분은 여전히 정부가 들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경영권은 누구한테 줬고 예, 중간에 뺏어올 수는 없고 예. 그 껍데기 주식 아니에요? 그 50%는 어떻게 팔 겁니까 그러면?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 이걸 줄여서 파는 것도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예, 드는 거죠.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원매자들이 응찰해서 써낸 가격이 예. 정부가 원하는 수준이 못 될 경우에 그러면 물량을 줄여서 팔아야 되는데 물량을 줄여서 팔 경우에 정부가 잔여 물량을 너무 많이 갖고 있을 경우에 이게 거래가 되겠느냐? 그 사는 사람도 야 그건 어떻게 팔 건데 그럼 이라고 해서 답을 정확히 듣지 않으면 그렇죠. 그거 나중에 그 우리 보고 사라고 할지도 모르는 거고 안 사면 이 나머지 50% 지분으로 우리를 내쫓을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네, 물었을 네, 때 우리는 절대 너희를 내쫓지 않아라고 약정서를 써주면 나머지 50% 지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짓이니까 또 그것도 청문회감이고 한전처럼 막 하는 거 아니야? 한전처럼 그거는 야 가격을 니들 마음대로 올려? 막 그것은 이러면서. 그 주주 간 협약을 통해서 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주주 간 협약을 통해서 예를 들면 회사에 네. 그 이사회 그 만약에 산원이 50% 넘는 잔여 지분을 가지게 된다.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긴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이사회 그 보드 구성 멤버를 이쪽에 인수자 쪽에 많이 밀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50% 넘더라도 주주간 계약에 의해서 뭐 의결권 그 뭐 공동 행사 계약을 한다든지 그거는 뭐 테크니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저는 그 과거에도 보면 그 50% 이상의 이제 잔여 지분이 남아서 주주간 계약으로 해결한 네.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걸 그럼 나중에 인수자가 또 인수한다는 쪽입니까? 그 뒤에 이제 서로 어떤 그 콜옵션 같은 걸 계약을 해가지고 일부 물량에 대해서 뭐 매수를 해간다든지 그거는 뭐 서로 하기야 뭐 계약 관계를 통해서 10조나 뭐 있으니까 몸풀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 지금 뭐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그 우호현 회장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산원이 1조 원을 전환을 해서 4조 원을 챙겨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1조 원은 2억 준데 예. 지금 2조 원이 아닌데 주가 2만 원. 예. 2만 원을 유지한다고 하면 2억 주면 4조 원인데 1조 원 넣어놓고 4조 원을 챙겨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주가 2만 원 기준으로 보면 사업주가 8조나 되니까 사실은 사는 입장에서도 그 솔직히 그런 생각이 뭐 들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주가가 2만 원 이렇게 유지되는 거는 우리 이렇게 좀 매각할 때 조금 골치가 아프겠다. 이게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게 물량을 조절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까 뭐 2%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물량을 훅 낮춰버리면 이게 또 그 해결이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사는 보도 자료를 예. 이렇게 한번 봤는데 그 보도 자료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도 자료를 보니까 자 4억 주 매각 지분은 4억 주고 뭐 산원하고 해진공이 보유한 연구체를 포함한 그 희석 기준 지분율은 38.9%다. 예, 좀 뭐 전에 오케이. 배웠죠? 뭐 이거는 예. 이제 아는 건데 예. 자 잔여 연구체는 단계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거다. 잔여 연구체는 그 1.68조죠. 네, 네. 잔여 연구체는 단계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오케이.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근데 앞에 어떤 단서를 달았냐면 HMM의 상환권 행사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상환권 행사 HMM의 상환권 행사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전환 여부 대응을 할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HMM은 잔여 연구체는 무조건 조기 상환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스텝 3%에서 때문에? 6%로 뛰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또 주식 물량으로 이 주식 물량화 될 경우에는 또 주주들에 대한 입장도 있고 하니까 상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HMM은 상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별반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3% 금리가 6%로 뛴다 해도 지금 6% 금리가 지금 비싼 금리가 아니잖아요. 시중금리 비하면. 그러니까 HMM은 스텝업 시키고 또 계속 그 이자 물겠다고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제가 맞춘 겁니까? 맞췄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HMM 입장에서는 만약에 6% 금리가 이게 그때 가서 뭐 시중 금리하고 큰 차이가 없다. 없고 또 뭐 이게 연구채는 상환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올라가거든요. 자본에서 빠지는 거거든요. 연구채는 자본으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상환하게 되면 그러면 뭐 부채 비율도 올라가고 회사 재무 구조도 안 좋아지고 뭐 크게 금리 부담 안 되면 우리는 그냥 뭐 스텝업으로 가겠다 할 수도 있죠.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HMM이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 돈이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도 이게 주식 수가 6.89억 주나 이렇게 대폭적으로 이번에 그 2억 주가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현재 4.89억 주가 총 발행 주식 수인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10.25억 주까지 가게 되거든요. 지금 발행 주식 수보다도 더 높아지는데 그러면 주가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게 되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주식 수를 지금의 2배 이상으로 그것도 머지않아요. 내년에 한 1조 원 가까이 그 콜옵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조기 상환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게 1조예요. 그리고 후내년에 한 8천억인가? 뭐 7천억인가 하여튼 그 정도 돌아옵니다. 1.68조 남았으니까 그 정도 돌아오거든요. 시장이 합리적이라면 당연히 그건 제일 마지막이 내년 4월입니다. 전환될 테니까. 후내년 4월이고 내년에 뭐 3월, 5월, 10월인가 내년에 한 3번에 나눠서 거의 1조 원 가까이가 돌아오거든요. 이제 금방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은 시장이 합리적이라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사실은 그렇죠. 그게 시장이 합리적으로 돌아간다면 그 물량의 주식 전환 가능성이 지금 현재 그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 HMM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못했죠. 지금 현재도 이제 근데 이번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저는 이 사는 보도 자료가 그래서 뭐냐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수자와 협의하에 처리할 예정이다.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수자와 협의한다. 그러면 1.68조 원어치를 단계적으로 주식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주식으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 보도자료 내용만 보면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 산업은 그러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인수자가 최대 주주가 그 물량을 받아서 가는 수밖에 없죠. 최소화하려고 하면 그러면 시장 영향이 좀 최소화될 수는 있겠죠. 그냥 사는 그 HMM 지분 약 70% 정도를 인수자가 사가는 걸로.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인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4억 주를 지금 사가고 나중에 전환되는 물량을 또 전환되는 물량이 한 얼마죠? 3.36억 주 정도 되는데 그걸 순차적으로 인수자가 받아준다고 하면 인수자 입장에서는 그 자금까지 다 미리 계산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것도 돈이 있네 없네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블록딜로 해서 인수자 말고 다른 쪽에다 판다. 그러면 인수자가 이번에 사는 물량이 38%인데 이거 남아있는 물량 다 주식으로 전환하면 33% 되거든요. 자기가 38%밖에 안 갖고 있는데 잔여 물량을
주식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하면 33%의 물량이 다른 주주한테 블록딜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 온전하게 이게 경영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건가? 뭐 그런 우려도 들 수밖에 들겠죠.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산원이 구태여 그냥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추후 인수자와 뭐 협의를 해서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예. 뭐 대충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뭐 HMM의 상환권 행사에 따라서 뭐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저 같은 사람이 읽어볼 때는 이거 그냥 주식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그냥 표출을 했구나 보도 자료에.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본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68조 원어치를. 그리고 이것도 1.68조 원 규모의 잔여 연구체는 기본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이런 유력 매체의 기자들도 이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그냥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네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이런 류의 기사들이 막 나오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조 원어치를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도 그 주가의 연속 급락에 영향을 줬을 터인데, 근데 사실 그거는 그 전에 매각 공고가 나오기 전에 뭐 1조 원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이 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뭐야 그러면 남아 있는 물량도 다 전환한다는 거네. 이거는 이제 이게 새롭게 인식되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원이 왜 구태여 보도 자료에서 남은 물량까지 전환하겠다는 이런 뜻을 내비치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너무 민감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좀 그 인수자한테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가를 좀 내리기 위해서 밝힌 것 그런 같다. 거 아닌가 하는 이제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너무 이 자료의 문구를 그 민감하게 해석을 하고 앉아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원론적인 얘기 한 걸 수도 있는데 자녀 연구체는 당연히 지금 산원은 그럴 겁니다. 그거 우리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네. 원칙적인 이야기인데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하지만 없죠. 요걸 해석의 느낌이 뉘앙스가 굳이 원론적인 얘기를 한 이유는 전환하겠다. 원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조이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잔여 연구체는 뭐 그냥 그 추후에 그 뭐 인수자와 협의해서 결정한다든지 잔여 연구체는 그 추후에 뭐 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매각 공고에 없는 내용을 구태여 여기에서 잔여 연구체를 언급한 게 이 잔여 연구체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저기서 문의가 많이 들어올 거니까 우리 보도 자료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야 잔여 연구체 그냥 다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내보내 이거 저기 다 기사화 시키면 이게 좀 주가에 영향을 받으면 이 주가가 좀 조정되고 하면 우리가 좀 싸게 팔 명분이 있으니까 인수를 좀 그 매각 작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뭐 의도가 담긴 게 아닌지. 제가 이거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보는데 자녀 그 문구가 HMM의 상환권 행사에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 상환권 행사에 따라라는 그럼 HMM도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죠.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있는데 그 산은이 아니 난 뭐 산은이 거기 그 HMM이 행사권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돈 갚겠다고 행사를 하면 그렇습니다. 돈 갚겠다고 하면 나는 안 돼. 그거 보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뜻입니까? 근데 이제 내가 주식으로 전환 안 하면 이 상환권 그 조기 상환권이 그 유효하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기 상환을 받는 거죠. 지난 시간에 모든 걸 공부한 저는 약간 좀 지루하기도 하네요. 그러면 재밌죠? 그러면 뭐 이거는 매우 어떻게 보면 그냥 원론적인 얘기 너무 원론적인 얘기처럼 같은데, 보이기도 하는데 다만 그러니까 주식 전환하는 게 원론이고 원칙인 겁니다. 주식 전환하는 게 그게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지만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인 것도 맞고 원래 주식 전환하는 게 원칙이고 원론이라고요. 그렇지. 입장 바꿔놓고 본인이
걸 갖고 있다면 안 나는 주식 바꿈이죠. 전환 안 할래. 이상하지. 라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고 그 논리가 말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렇지. 이 이야기가 좀 시장에서 이제 조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예. 제가 이제 엊그저께 그 시장에 계신 분을 만나서 HMM 매각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마침 사는 보도 자료를 보고 있다가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이분하고 이제 똑같이 이제 뭔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이제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 지금 이게 2021년도에 그 당시에 산은하고 해진공이 한번 CB를 전환을 했습니다. 21년 그 6월 달에 그 이때는 CB 만기가 왔어요. 이거는 연구체는 아니고 그 5년짜리로 발행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CB 만기가 6월 달에 와가지고 만기 직전에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4월 달, 5월 달부터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주가가 별로 영향을 안 받다가 실제로 6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고 그 당시 이동걸 사는 회장이 간담회에서 한다고 공식적으로 공개 선언을 해버리면서 그다음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다음에 해진공이 이 10월 달에 CB 6천억 원을 주식을 전환하면서 막 하루에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때는 뭐 사실은 21년도니까 뭐 HMM 입장에서는 조기 상환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어요. 지금처럼 현금이 빵빵하지는 않고 이제 막 돈을 이렇게 모아갈 때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약간 부채 비율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었어요. 조기 상환을 하게 된 경우에. 그다음에 주가가 보시다시피 4만 원 이상이고 이 지점에서도 3만 원 이상이다 보니까 전환 차익이 또 상당히 컸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해진공의 6천억 원은 사실은 그 다음 해인 22년 3월이 아마 콜옵션 그 시기 도래일 텐데 그보다도 당겨가지고 지금 10월 달에 이렇게 행사를 해버린 겁니다. 주식 전환을. 이렇게 하니까 이 무렵에 이제 HMM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 매각하려고 빨리 주식 전환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막 포스코가 거론되고 그때 포스코는 난 별로 생각 없는데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때 HMM의 대표가 21년 10월 달에 주주님께 드리는 글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 주주들한테 배포를 합니다. 이 무렵에 제가 그 3프로 TV에서 이 HMM 주식 전환에 대해서 방송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연구체 조기 상환 여부에 대해서 주주들 질의가 들어왔는데 조기 상환 행사를 뭐 검토 중이다 뭐 그러면서 그런데 뭐 이거 상환을 하면 부채가 아닌 그 자본이 감소해서 부채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이 감소해서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등 재무 비율 악화가 뭐 예상된다. 그래서 좀 자금 소요를 보고 결정하겠다. 근데 우리가 조기 상환을 청구를 해도 사채 인수권자 쪽에서 전환 신청을 하면 전환이 가능해지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했는데 3번이 핵심이네요. 근데 주식 전환 여부는 우리한테 묻지 마라. 라는 얘기니까요. 근데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주님들이 자주 문의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확인한 바를 공유를 하여 시장의 오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산은하고 해진공의 회사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가를 낮추려는 인위적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주주님들이 문의를 하시는데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HMM이 산은이나 해진공에 혹시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가를 낮추려는 인위적 방법을 쓰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지는 않았겠죠. 아이 뭐 산은하고 해진공이 뭐 그렇게 하겠어 하면서 이제 주주들한테 아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당시에 이런 일도 있고 또 마침 이제 그 증권사 다니는 분이 이거 좀 산은의 보도자료 같은 게 이게 좀 시장 주가에 뭐 조금 영향을 좀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도 마침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댓글창 반응은 했어. 뭐 이런 반응들. 아니 그러니까 주가는 뭐 유지시키더라도 네. 결국은 주당 2만 원인 주가지만 뭐 시장 상황 봐서 주당 15,000원에 그냥 다 판다는 예. 결정도 내릴 수 있어야 그래야 주가를 굳이 건드리지 않고 M&A를 하죠. 2만 원짜리 주식을 15,000원에 팔았어? 누가 결정했어? 기재부 누구 국장 나와. 청문회 엽시다. 청문회 하니까 어. 기재부 국장이 바보입니까? 안 팔고 말지? 계속 그러니까 이게 공적자금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5,000원 정도 이상은 못 주는 상황인데 기재부가 팔아야 되면 결국은 주가를 15,000원 이하로 낮추는 짓을 어떻게든지 해야 애국자지. 예. 또 그것조차 안 내려가는 주가를 우리가 어떻게 내려라고 하면 그것도 기재부 국장이 할 일은 아닌데 뭐 물론 예. 기재부 국장이 예. 아니라 금융위의 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뭐 위원장입니까? 아무튼 공자위 아무튼 저 편지는 매우 인상적이네요. 우리는 진짜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변양호 신드롬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여튼 변양호 신드롬 또 유명한 신드롬이 있죠. 그 이제 뭐 모르겠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예. 조금 너무 센시티브하게 좀 보는가 하는 생각이 뭐 조금 들기도 하지만 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매체 보도들을 좀 보면서 예. 그 느낀 바를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화면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자 시장에 우협이 결정된 뒤에 지분 추가 매각의 방향을 열어놓고 협상할 계획인데 예. 인수자가 부담을 느낀다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블록딜 등의 방식으로 그 향후 보유할 지분을 모두 시장에서 매각할 방침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예.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블록딜 하면 시장에 영향을 안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블록딜도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고, 그러니까 블록딜 방식으로 시장 매각한다고 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블록딜 방식은 시장에 영향을 안 주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서로 공유합시다. 조금 낫지 않습니까?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사도 있어요. 다른 기사인데. 지금 뭐 해운 업황이 뭐 가라앉은 것도 이제 매각에 좀 걸림돌이다. 예. 그러면서 HMM이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 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다. 예. 얘를 현금도 이제 많이 떨어졌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반토막이 났다. 예.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잘못 썼나 보다. 기사군요. 자, 예. 현금성 자산이 예. 작년 말에 여기 보시면 얼마죠? 표 좀 키워주세요. 잘 눈이 안 보여가지고요, 제가. 예, 쪽에 표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4조 여기 보시면 편집장이 여기 선영 크리에이티브 같은데 좀 맡기시면 깔끔하게 됩니다. 선영 크리에이티브 예. 이런 거 알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예, 잘 예. 보는 자신이 없으시다. 발표 자료 이런 예. 거. 그러면 이렇게 예. 연락하시면 됩니다. 선영 크리에이티브. 예, 여기 보시면 예. 화면 한번 더 보시면 여기 4.9조에서 뭐 2.3조인가요? 예. 현금성 자산이 줄었죠. 작년 말 대비해서. 예. 근데 요 줄은 것 밑에 같은데요? 보시면 기타 유동 금융 자산, 이 단기 금융 상품입니다. 예. 이게 한 6점 몇 조에서 10조에서 9점 몇 10조 조로 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단기 금융 상품에 지금 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투자가 돼 있는 거죠. 자, 캐시플로우를 한번 볼게요. 현금 흐름표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예. 보시면 금융 상품의 취득으로 회사에서 나간 현금이 3조예요. 예. 이 금융 상품의 취득에서 마이너스 3조 돼 있는 거는 회사가 현금으로 금융 상품을 산 겁니다. 단기 투자한 거네. 상품을. 예. 그냥 현금과 현금성 자산 상태에서 뭐 국채에 투자를 하든지 뭘 하든지 산 거예요. 예. HMM은 돈은 그대로 잘 갖고 있다. 한 다시 10조, 말해서 10조 현금성 정도. 자산이 반토막이 났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뭔지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하림이 JKL 파트너스라고 하는 그 사모펀드 운용사하고 같이 손잡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 그럴 걸로 알려졌는데 1조 6,800억 원에 이르는 잔여 연구체 상당 규모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4억 주도 사면서 예. 야 이게
지금 하림이 자금 능력이 그만큼 안 돼서 JK 물론 옛날에 하림이 JK라고 손잡고 펜오션을 인수하는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 펜오션은 1조짜리 물건입니다. 예. 근데 이번은 차원이 달라요. 이번은 기본적으로 4, 5조, 최소 5조 이상으로 보는 건데 근데 지금 하림이 심지어 1조 6,800억 원에 이르는 잔여 연구체도 상당 부분 인수를 한다? 저는 좀 믿기 어렵거든요, 솔직히. 하림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 연구체를 얼마에 인수합니까? 즉 정부 산은이 갖고 있는 연구체인데 네. 지금은 뭐 조기 상환 받으면 5,000원짜리지만 네. 주식 전환하면 현재 주가인 뭐 2만 원 안팎의 가치가 있는 건데. 연구체 원금이 1조죠. 네. 근데 이 연구체를 지금 현재 주식으로 전환해서 시세 적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4조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연구체 파는 사람이 원금인 1조의 이자를 좀 붙여서 팔겠어요? 아니면 4조에 팔아야 되겠어요? 4조에 팔아야 4조에 팔아야 되죠. 되죠. 그렇죠. 당연히. 예. 예. 시세에 맞춰서 파는 겁니다. 예. 만약에 연구체 자체를 거래를 한다고 하면 그럼 저 말은 4조를 더 써야 된다는 그도-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선 협상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일단은 4억 주를 인수하고 나서 예. 뭐 추가적인 협상 단계에서는 또 주가의 어떤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주가에 맞춰서 이제 거래를 할 터인데 만약에 주가가 2만 원이라고 하면 이 그렇죠. 1조 6,800억 원어치의 그 연구체를 살려고 하면 1조 6,800억 원에 이자 붙여서 파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환 주식수 곱하기 예. 그 2만 원 해가지고 그걸로 적용을 해야죠. 그러면 계산하기 애매하게. 이거 예. 3.36억 주가 되니까 3.36억 주에다가 2만 원 곱하면 이거 6조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편집장님, 그거는 가능합니까? 그냥 이 주식을 그 연구체를 미리 다 다음 달에 주식으로 전환해버려요. 예. 아예. 아예. 지금 논란의 주식 전환 여지가 시기가 없게. 도래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해버려도 하려면 되죠. 하는 거죠. 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회사에 있는 10조 원 중에 그냥 운영자금을 한 5천억만 남기고 남는 다 사- 돈 10조 원을 다 자선으로 그냥 다 배당을 해버리는 겁니다. 어? 그러면 약 70%의 배당금은 정부로 가고 산은이나 하진공으로 가고 나머지 30%는 일반 주주한테 가겠죠. 예. 그러나 뭐 그게 뭐 불공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면 회사에 지금 돈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니까 이제 회사 가치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누구나 한 1조 원 주면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5조 원이네, 6조 원이네, 뭐 4조 원에 사고 싶네 하는 이유가 그 회사에 10조 있으니까 그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거 다 나눠주고 나면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해진공이나 산업은행은 약 7조 원 정도를 배당으로 받았으니 이미 공적 자금은 회수하고도 남았고 네. 그럼 나머지 지금 70%를 대략 한 1조 원 정도에 넘겨서 팔면 괜찮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주들도 주가는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 대신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주가를 봐야죠. 그렇다고 특별 하더라도 시총을 봐야죠. 시총을. 예. 그러니까 배당으로 나간 거는 나간 건데 배당으로 나가서 뭐 배당으로 나가고 회사의 현금이 소진되어서 뭐 만약에 이제 뭐 주가가 뭐 떨어진다 그러면 그 주가가 떨어진 이제 시총을 기준으로 해서 지분 몇 프로를 사가면 그 가격을 매겨서 거래를 하는 거지. 예. 회사에 현금이 나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지금 회사의 주가가 10,000원인 것을 예. 상장 기업의 주가가 10,000원인 것을 이것을 5,000원에 판다, 4,000원에 판다고 하기는 그 어려운 거죠. 그건 어려운 거죠. 2%가 살아. 뭐 이런. 그러니까 회사 돈 10조 원을 다 빼먹으면 어. 2%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껍데기 예, 뭐 나와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주가가 이제 많이 조정되고 회사가 싸지고 회사가 싸지더라도 그 회사의 그 주가를 봐서 그 주가에 맞춰서 뭐 프리미엄은 없을 수가 있죠. 프리미엄은 없을 수가 있죠. 예. 회사의 그 엔터프라이즈 밸류 자체가 이제 떨어져 버리니까 지금은 회사의 그 순차입금이 마이너스잖아요. 예. 현금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현금이 더 많다는 부분이 그 기업 가치에 적용되고 있지만 나중에 현금이 그렇게 배당으로 다 소진되고 나면 그 기업 가치에서 현금 순현금 마이너스 가 이제 그게 작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주가는 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봐야 되고. 주주들도 지금 시총이 얼마죠? 그
HMM 이? 지금 뭐 지금 주가가 시총이? 떨어져 가지고 한 9조 조금 넘지 않나요? 한 9조 그러니까 조금 넘을 것 같은데. 9조 원을 배당해 버리면 주가가 0원이 되더라도 주주들은 손해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네, 그렇긴 합니다. 이론적으로. 잘 팔릴 것 같은데. 참 이론적으로는 이게 보니까 이상하네요. 듣다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안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되게 재밌죠, 안 기자님. 지난 시간에 안 듣고 다시 배우니까. 아니 근데 이게 예를 들면 가격이 안 맞으면 안 팔면 되고 가격이 좋으면 팔면 되는 문제인데 M&A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Exactly. 예.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가격을 안 맞는데 어떻게든 맞춰서 뭐 좀 이상하네요. 그 이상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상적으로 예. 야 회사 대주주가 음. 주식 한 뭐 한 10%랑 20% 가지고 있으면 예. 10%나 20%만 갖고 있고 어. 심지어는 경영도 하지 마라. 어. 대주주는 뒤로 갖고 가서 어. 배당이나 받고 있으면 되지. 어. 경영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면 더 잘 돌아간다. 왜 그 본인이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면 예. 지금 산업은행을 왜 이렇게 팔려고 합니까?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해진공은 뒤에 가서 그냥 주주 역할만 있고, 하고 하고. 전문 경영 시켜서 하면 계속 되지. 돌리면 되지. 어. 그게 왜 이게 매각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죠. 10조 원 이런 거 있으면 배당만 해가도 그렇지. 배당으로만 갖고 하면 있고. 공적 자금 다 회수하고도 남고. 국민연금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기업들. 그런데 회사 망가지는 거 보세요. 어. 그 물론 이제 작년 재작년은 너무 좋았으니까 모든 회원주가 그렇지만 그냥 산업은행 잘 갖고 있으면 경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인이 없고 그냥 주주들이 뒤에서 주주로 남아서 전문 경영인으로 경영을 하라는 게 얼마나 말은 좋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라고 맞아요. 이제 대한상이나 전경련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겠죠?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아니고. 보도자료, 산업은행 보도자료에 뭔가 약간 좀 그랬다.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자, 코리아 모니터 김선 편집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